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. 지금 워런 버핏이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아세요? 3,25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442조 원이에요. 버크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입니다. 이 할아버지가 왜 이걸 쌓아뒀을까요? 답은 간단해요. 하락장이 오거든요. 문제는 하락장은 올 수도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반드시 오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, 하락장에서 오히려 플러스 20%, 30% 수익을 내는 상위 3%의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먼저 팩트부터 던져드릴게요. 미국 주식시장은 평균 3.6년마다 10% 이상 조정을 겪어요. 그리고 20% 넘게 빠지는 본격 약세장은 7년에서 10년 주기로 반드시 옵니다. 닷컴 버블, 금융위기, 코로나, 2022년 긴축 쇼크 다 아시잖아요. 기억나시죠?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. 날바라는 기관이 매년 개인 투자자 행동을 분석하거든요. 결과가 뭐냐면요,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이 S&P 500보다 연 4에서 5%p 낮아요. 왜 이럴까요? 답은 하나예요. 하락 구간에서 감정적으로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.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미국 개인 투자자 순매도 금액이 역대 최고치였어요. 바로 그 바닥에서요. 그리고 그 다음 12개월 동안 플러스 74.8% 반등했죠. 그 반등을 누린 사람은요, 소수였어요. 여기서 반전 포인트 하나 던져드릴게요. 1950년 이후 S&P 500이 20% 이상 빠진 약세장 11번, 전부 다 12개월 안에 평균 플러스 47% 반등했어요. 2008년 바닥에서는 플러스 68.6%, 2020년 바닥에서는 플러스 74.8%. 무슨 말이냐면요, 공포가 극에 달한 그 시점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 시점에 가장 크게 팝니다. 버핏이 왜 현금을 442조나 쌓아뒀겠어요?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쓰려고요.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 집어넣고 2년 만에 30억 달러 벌었던 거,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. 이 영상에서는 개인 투자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4가지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. 전략 1번부터 4번까지 조합하면 하락장 시작 시점 대비 플러스 20에서 30% 초과 수익이 나와요. 자,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전략, 현금 포지션 관리.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. 현금 들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손해잖아요.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. 시장 사이클 관점에서 현금은 비투자 상태가 아니라 전략적 포지션입니다. 버핏이 그 많은 돈을 왜 MMF에 박아뒀겠어요?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. 핵심은 타이밍이에요. 시장이 빠질 때 현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점 시그널이 감지될 때 선제적으로 늘려야 돼요. 시그널 4가지 지금 바로 외우세요. 첫째, VIX 공포지수 30 돌파 후 3일 연속 유지. 둘째,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역전. 셋째, S&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탈. 넷째, 실러 계약 비율이 역사적 상위 10% 진입. 이 중에 2개 이상 겹치면요, 포트폴리오의 30%에서 50%를 현금화하세요. 그리고 현금을 그냥 통장에 두면 안 돼요. SHV나 BIL 같은 단기 국채 ETF 아니면 MMF에 넣어두면 대기하는 동안에도 연 4에서 5% 이자를 받습니다. 기다리면서도 돈이 일하게 해야 되거든요. 두 번째 전략, 이게 좀 센 얘긴데요. 인버스 ETF.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. 2022년에 나스닥 100이 고점 대비 33% 빠졌잖아요. 그 기간에 SQQQ라는 나스닥 3배 인버스는요, 60%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어요. 같은 시장, 완전 반대 결과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. 이거 잘못 쓰면 오히려 망해요.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 규칙, 보유기간 엄수. 인버스 ETF는 일일 수익률을 추종하는 구조예요. 복리 효과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기초지수랑 괴리가 심해져요. 두 번째 규칙, 진입 타이밍. 첫 하락 직후 바로 들어가면 기술적 반등에서 손실납니다. 데드캣 바운스 확인하고 재하락 시작될 때 진입하세요. 세 번째 규칙, 기계적 통산. 목표 수익률 15에서 20% 도달하면 무조건 팝니다. 더 벌 수 있다는 욕심이 제일 위험한 오류예요. 손절 기준도 마이너스 10%로 딱 정해놓으세요. 그리고 절대 포트폴리오에 10에서 20% 이상 넣지 마세요.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으로 접근해야 돼요. 잠깐만요.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미 상위 10% 안에 드신 거예요. 솔직히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여기까지도 안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상위 3%는요, 지금부터 나올 전략 3번, 4번을 조합해서 씁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예요. 집중하세요. 세 번째, 기술적 분할 매수입니다. 분할 매수 다 아시죠? 근데 여기서 90% 개인 투자자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, 감정적 분할 매수를 해요. 10% 빠졌을 때 충분히 싸졌다 하고 한 번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. 역사적으로 약세장 최대 하락폭 평균이 마이너스 33.5%거든요. 초반에 과하게 넣으면 평균 매수가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3단계 분할 매수 모델이에요.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% 구간에서 25% 투입. 이건 탐색적 포지션이에요. 20% 구간에서 25% 더 투입, 본격 포지션 구축. 그리고 마이너스 30% 구간에서 잔여 50%를 집중 투입합니다. 여기가 역사적으로 바닥 근처인 경우가 많아요. 매수 종목 기준도 말씀드릴게요. 첫째, 잉여 현금 흐름 양수인 기업. 둘째, 부채 비율 50% 이하. 셋째, 최근 4분기 연속 흑자. 이 3가지 다 만족해야 삽니다. ETF로 하실 거면 QQQ는 마이너스 15%,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30%, SPY는 마이너스 10%,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30%, SCHD는 마이너스 10%, 마이너스 15%, 마이너스 25%.
지금 증권사 앱에서 가격 알림 딱 설정해두세요. 하락장에서 감정 개입 못하게. 네 번째 전략, 방어주 및 배당 ETF 전환. 하락장 핵심 철학 하나 기억하세요. 안 잃는 것이 곧 버는 것이다. 하락장에서 기술주랑 성장주는요, 보통 30에서 50% 급락해요. 근데 필수 소비재, 헬스케어, 유틸리티 같은 방어 섹터는요 10에서 15%밖에 안 빠집니다. 왜? 경기 침체기에도 사람들이 밥은 먹고 약은 사고 전기는 쓰거든요. 2022년 S&P 500이 마이너스 18.1% 기록할 때요, XLP 필수 소비재 ETF는 마이너스 0.6%, XLU 유틸리티는 오히려 플러스 1.4%, DVY 고배당 ETF는 플러스 2.9% 기록했어요. 하락장에서 플러스 수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. 여기에 배당 재투자까지 더하면요, 복리 효과로 초과 수익 나옵니다. 헐포드 펀스 분석에서 1960년부터 2024년까지 S&P 500 총수익의 약 85%가 배당 재투자에서 나왔어요. 85%요. 추천 조합 두 가지 드릴게요. 보수적 조합 XLP 30, XLU 30, SCHD 40. 균형 조합 XLV 25, SCHD 35, VIG 40. 특히 SCHD는 배당 수익률 3.5%에 운용 보수 0.06%. 가성비가 진짜 미쳤거든요. 고점 시그널 감지되면 성장주 비중을 50%에서 20에서 30%로 줄이고, 방어주 배당 ETF를 20%에서 40에서 50%로 늘리세요. 한 번에 바꾸지 말고 2에서 3주에 걸쳐 점진적으로. 자,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엮어볼게요. 실전 시나리오 4단계입니다. 1단계, 고점 시그널 감지. VIX 30 돌파, 장단기 금리차 역전 같은 시그널 뜨면요, 1에서 2주 안에 현금 40%, 성장주 30%, 방어 배당 30%로 재편합니다. 여기서 핵심은 속도예요. 2단계, 하락 확인. S&P 500이 200일선 이탈하면 인버스 ETF로 단기 해지. 현금 50%, 인버스 20%, 방어 배당 30%. 인버스는 보수적이면 SH, 공격적이면 SQQQ. 3단계, 바닥 신호. VIX가 40 이상으로 폭등하고 투매가 절정일 때요, 분할 매수 개시합니다. 20% 구간에서 현금의 절반, 마이너스 30% 구간에서 나머지 절반. QQQ, SCHD, SMH 같은 검증된 ETF 중심으로. 4단계, 반등 확인. S&P 500이 200일선 위로 복귀하고 VIX가 20 이하 안정화되면요, 인버스 전량 청산, 현금 축소, 성장주 비중 다시 확대. 최종 타겟이 하락장 시작 시점 대비 플러스 20에서 30% 초과 수익이에요.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.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?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버티기만 해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. S&P 500 장기 수익률 좋거든요. 근데 상위 3%는 뭐가 다르냐면요, 하락장에서 현금을 쌓아두고 바닥에서 사고 반등해서 팔아요. 부의 이전은요, 항상 하락장에서 일어났어요. 2008년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은 10년간 연평균 플러스 15% 이상 수익. 2020년 코로나 바닥 매수자는 1년 만에 플러스 70% 이상.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. 준비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예요.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. 이 전략도 리스크 있습니다. 첫째, 인버스 ETF는 복리 효과 괴리 때문에 오래 들면 손실 커져요. 원장 보유 기간 꼭 지키세요. 둘째, 허위 시그널 리스크. 2018년 VIX 급등 같은 경우는 진짜 약세장이 아니라 단기 조정이었거든요. 그래서 시그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2개 이상 겹쳐야 움직이세요. 셋째, 기회비용. 2019년처럼 경기 침체 우려에도 S&P 500이 플러스 31.5% 찍은 해도 있어요. 현금 너무 일찍 늘리면 상승장 놓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명확한 시그널 있을 때만 실행해야 돼요. 넷째,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, 행동 편향 리스크. 규칙 다 정해놔도 실제 하락장에서 공포의 규칙 이탈해요. 자동 주문, 예약 매수, 매도 적극 활용해서 감정 배제하세요.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네 가지 전략 다 말씀드렸어요. 첫째, 고점 시그널 감지 시 30에서 50% 현금화. 둘째, 인버스 ETF로 10에서 20% 해지하고 15에서 20% 수익 시 기계적 정산. 셋째, 10%,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30% 기준 3단계 분할 매수. 넷째, XLP, XLU, SCHD로 방어력 강화. 지금 당장 세 가지만 하세요. 첫째, VIX, 금리차, 200일선, CAP 비율. 이 네 가지 시그널을 증권사 앱이나 트레이딩뷰에 실시간 알림 설정. 둘째, QQQ, SPY, SCHD 관심 종목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%,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30% 가격 알림 등록. 셋째, 포트폴리오에서 방어 배당 ETF 비중을 최소 20%는 확보. 이것만 해놔도 다음 하락장에서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%예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. 버핏이 442조 원 현금 쌓아둔 이유 이제 아시겠죠? 그는 하락장을 기다리는 겁니다. 여러분도 이제 기다릴 수 있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.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현금 비중 몇인지 알려주세요. 진짜 궁금하거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Good luck!